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신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세력은 신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는 겁니다. 세력도 신용을 쓴다. 왜? 시가총액이 거의 1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세력들이 온전하게 현금으로 컨트롤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매물대,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12분이고요. 일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자리에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좀 상승을 열어놔야 될까요?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5만원대에서 53,000원 구간이 항상 이 라운드 피겨라고 호가가 좀 바뀌는 자리여서 이런 구간에서 많은 매물대도 있고요. 그죠? 많은 매물대도 있고 여기도 많은 매물대가 좀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3,000원대 가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그래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저는 차트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은 차트입니다.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적인 좀 상승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신성 ST의 상장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확한 그게 맞고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내려오는 추세를 어떻게 했다? 내려온 추세를 좀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은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주잖아요. 이 만원권에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우리가 보통 대칭 이론이라고 하죠. 대칭 이론. 7만원까지 올라갔고 만원에서 6만원이잖아요. 그럼 이 저점 부분부터 다시 한번 6만원. 그럼 얼마죠? 10만원이죠. 10만원.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론이 좀 있습니다. 차트 이론 중에 이 대칭 이론이라고 상승폭이랑 이 조정폭, 상승폭을 더해주면은 다시 한번 여기 N자형 파동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10만원짜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차트의 정석인데 아마 이 차트의 정석이어도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약간 이 정도 차트를 보는 거는 거의 많이 차트를 보신 분들만 좀 해당이 돼서, 어쨌건 굳이 따지자면은 10만원짜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론? 이 대칭 이론으로 따지면은. 그죠? 그럼 우리가 10만원짜리를 과연 노려볼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자리에서 변동성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급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면 뭐라고요? 이 자리에서 변동성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봤는데 첫 번째로 이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됐잖아요. 신성델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10월 6일부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월 6일부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완전하게 좀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는 9월 19일에 됐는데요. 9월 19일에 됐는데 중요한 것은 재지정 여부가 될 수 있었어요. 요거 판단일이 하나, 둘, 세 개,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고 10월 6일까지 해당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경고 종목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10월 6일 저번 주 금요일 종가로서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보시면 돼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되면 뭐가 안 좋죠? 신용을 사용 못합니다. 반대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면 뭐 할 수 있죠? 신용을 쓸 수 있죠. 신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신용을 쓸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신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세력은 신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쓴다는 겁니다. 세력도 신용을 쓴다. 왜? 시가총액이 거의 1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세력들이 온전하게 현금으로 컨트롤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해 줄 때 신용으로 강하게 당겨서 올리게 된단 말이죠. 아까 제가 근데 뭐라 그랬죠? 이 정고점 자리에서 변동성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자,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 자리에서 변동성이라고 함은 어떤 거죠? 상승하다가 밑으로 쭉 빠지는, 아니면은 쭉 미친 듯이 돌파하는 이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통은 강력하게 돌파를 못하고 눌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눌리는 폭 자체가 변동성이 이 땡땡 퍼센트보다 높은 확률로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확히 2%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큰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2%, 이 땡땡 퍼센트 밑으로 강하게 퍼센트 터지면서 이거보다 높은 변동성으로 밑으로 강하게 내려꽂는다면요, 첫 번째로 뭐예요? 세력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찍어 누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를 한번 1차 엑시트가 나오는 단계예요. 자, 왜 그런 거냐면요,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자리. 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어때 사죠? 언제 사죠? 급등할 때 삽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 매수래요. 그죠? 반대로 빠질 때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삽니다. 안 사요. 그 세력들도 물량을 털 때는 급등시키면서 물량을 털어요. 이렇게 내리면서 물량을 못 텁니다. 왜? 개인 투자자가 안 사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특히 어디서 많이 들어가냐면은 이런 정고점 자리를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돌파할 것 같을 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파할 것 같을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개인 투자자가 매도는 별로 안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했지 매도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밑으로 강한 변동성이 이 땡땡 퍼센트만큼 이상 나온다면은 순간적으로 이것은 세력이 1차적으로 물량 엑시트가 나온 겁니다. 엑시트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물량 한 번에 팔 수 있다 없다? 못 팝니다. 한 번에 팔고 어떻게 해요? 팔고 다시 올려서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로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가 들어올 때, 신용개미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세력들 물량을 한번 찍어 눌러주고 여기서 놀란 신용개미들 손절하는 물량 다시 한번 받아서 쭉 올린다. 이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 땡땡 퍼센트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눌리면은 매수해서 이 전고점 무조건 뚫러 갈 겁니다. 왜? 물량 마지막 엑스트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이 자리에서 변동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반드시 체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동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변동성 나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전고점 돌파한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돌파한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이 자리에서 나오는 변동성만 알면 되고요. 그죠? 얼마 이상의 변동성 나오는지만 알면 되고, 이 전고점 위로 얼마만큼만 올라가면은 주가가 빠질지 체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2%만 알면은 뭐다? 100점 100승이다. 100점 100승. 아시겠죠? 이런 전고점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투자자가 항상 급등할 때 매수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냉정한 눈으로 봐야 돼요. 신성 ST 공모 대단한 거 맞습니다. 대단해요. 자, 우리 거의 6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의무 확약 비율도 몇 프로요? 21%. 자, 최근 상장 공모주 대비 절대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대조군,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는 비교군을 좀 비교해봐야 돼요. 자, 먼저 필에너지 봅시다. 필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난 공모주였냐면요. 자, 이쪽에 보시면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무 확약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자, 의무 확약 비율 몇 프로죠? 자, 81.9%입니다. 81.9%. 의무 확약이
81.9%라는 거예요. 그 내려보다 보면은 청약 증거금 또한 몇 조입니까? 15조에 9억 주를 청약이 됐어요. 그죠? 그럼 얼마다? 자, 그리고 1955개사가 참여한 수요회 측에서는 모두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99.7%가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다. 99.7% 상단 초과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성 ST 다시 한번 기사를 볼게요. 자, 이쪽에 신성 ST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의무 확약 비율이 필에너지보다 낮습니다. 필에너지는 몇 프로요? 8, 90%요. 70% 정도 낮아요. 그죠? 그리고 희망 91.6% 이상이 희망 공모밴드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필에너지는 99.7%가 상단 초과, 얘는 91%. 어쨌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신성 ST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에너지보다는 살짝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에너지의 주가를 보면요, 어떻게 됐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핫했던 종목이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필옵틱스 어떻게 됐죠? 필옵틱스 어떻게 됐습니까? 재료 소멸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날짜가 필에너지가 상장되는 날이었거든요. 상장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조심은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조심해야 된다? 10월 19일 전까지 매도하고 10월 19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 말씀드렸어요. 오늘 날짜 몇 시? 언제예요?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일요일에 오후 7시 26분에 찍고 있어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 왜? 차트가 돌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리고 이 전고점 자리에서 돌파 폭은 항상 제한적인 이 땡땡 %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쪽에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이 전략 자료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예요? 그 땡땡 %. 그 퍼센트는 저희 위에 배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진짜로 연구해서 통계적 확률로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만 공유하고요.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위에 번호 010-920-6329로 저희 실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해서 요거에 대한 이 퍼센트, 이 전고점에서 나오는 이 변동성, 이거 이상의 변동성 나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내려왔을 시에 추가 매수해서 이 전고점 돌파할 때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용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달라붙을 때 한번 눌러줘서 1차적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신용개미들이 손절한 물량 받아서 한 번 더 올려서 털어먹는다 이겁니다. 자, 신용개미들을 왜 어떻게 터냐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신용을 쓰면요, 증거금이 보통 4, 50%면은 1억을 사면은 1억 5천을 살 수 있습니다. 1억 5천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억에서 10% 빠지면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억 5천에서 10%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00만 원입니다. 같은 10%여도요, 어떻게 돼요? 같은 10%여도 500만 원이 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0% 빠질 거 마이너스 15%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신용들은 어떻게 된다?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에서 이 N자형 파동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에 이 전고점에서 이 가격 퍼센트에서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자. 이 날짜가 언제 된다? 10월 19일 전에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거래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7거래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은 시간 아니에요. 7일이요. 반드시 위에 번호로 010-9201-6329로요. 신성이라고 보내주셔서 완벽한 매도 타점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수익도 강력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전고점은 지금 추세에서는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